자, 어우 시원하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요두쿠마 김인성입니다.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 홍보각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주제가요, 여름철 중식 보양식 특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식의 장어 요리와 전복 요리에 대해서 우리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의 여경옥 상무님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무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롯데호텔 여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알더밥 초창기 때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때 되게 허접한 방송이었었는데 그때 기함 살려주시고 기함만 살려주시고 저희 이제 방송이 좀 떴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또 우리 여름철에 그 중식의 그 보양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보양식에 대해서 우리 여경옥 상무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가족분들 후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누리당님인데요. 병영일기 듣고 왔습니다. 쿠마 형님 입담 좋으시네요. 식당은 돈 벌면 갈게요. 아, 이거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쿠마 좀 가셔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헤어유키님 병영일기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쿠마님 병영일기 가서 이거 썰 잘 푸셨나 보네요. 아, 죽었어. 2시간 동안 진짜. 그래요? 면제가 가가지고 시급했습니다. 가가지고. 야, 저는 나고야의 추억이 좀 있어서 공감했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1일 1병님 병영일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쿠마님 말씀 듣다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음식들이 그냥 아주 막 먹고 싶어집니다. 일단 와보라니까 무바 진짜 자신 있는 말씀 깔쌈합니다. 아유, 요새 신세대신 것 같아요. 깔쌈하시네. 아들이요. 깔쌈하다 이런 말이 부산 사투리거든요. 깔쌈하다 말이. 아니, 부산 쪽에 팬들이 많은 것 같아. 팬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고 한번 와봐봐. 자, 우리 그 여경옥 상무님 그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형님이시죠? 우리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 홍보가게 여경래 사부님하고 같이 그 갈라디너 하셨던 거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아, 네. 그래도 롯데호텔에서 네. 형님이랑 이제 처음으로 한번 갈라디너를 한번 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나가지고 형제끼리 같이 하니까 또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분들끼리 그렇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사진 찍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엄청 막. 그 오신 분들 다 같이 그래도 그렇죠. 한 장씩 아니야, 몇 장씩 찍으시고 몇 장씩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웃느라고 혼났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30분도 넘게 막. 근데 사실 형제분들이 뭐 중식이든 한식이든 일식이든 그렇게 그 소위 얘기해서 대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중식에서는 지금 여경래 사부님, 여경옥 사부님 하면 그래도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또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그 중식 요리사시기 때문에 그 형제분들이 같이 하셨던 갈라디너가 특히 더 뭔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뭐 고객들한테는 뭐 맛있으니까 네. 뭐 남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형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단둘이서 이렇게 이제 갈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이제 갈라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셰프인데 최고의 요리만 이게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의 좋은 요리를 딱 내놓고 네 요리는 어떠냐, 내 요리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 만족한, 흡족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럼 여경옥 상무님이 내놓으셨던 요리 중에 제일 자신 있으셨던 건 어떤 거셨어요? 이제 이게 그 보통 술과 같이 먹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원래는 불도장을 좋아했는데 불도장을 내려다가 상어 지느러미를 냈어요. 아, 상어 지느러미. 네. 그다음에 이제 해삼. 그리고 토마토찜. 토마토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냈죠. 아, 그 토마토 안에 그 해산물 들어간 찜?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홍보강 메뉴 아니었나요? 이게 그 누구 메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자신 있는 메뉴 내면 되지. 아니 저는 그 홍보강 메뉴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홍보각에도 현재 있어요.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우리 여경옥 상무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경옥 상무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메뉴 같은데 느낌에. 그 메뉴는 누가 먼저 했냐 늦게 했냐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맛있게 하냐 그리고 또 누가 더 좋아하냐. 그리고 형님하고 나는 거의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메뉴 내 메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네.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뭐 다른 거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형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고향 스타필드에 그 루이 그 입점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어떤 뭐 새로운 그 신사업을 뭐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투자만 하는 거고 예. 형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노후 대책. 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스타필드 쪽에서 네네네. 좋은 조건으로 좀 해달라 네네네. 그래갖고 몇 번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더 이상 투자하는 것도 힘들고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강국하게 또 이런저런 좋은 조건을 내들어갖고 네. 그래 마지막 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새로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 고민 중이라고 막 그거 할 때. 네네. 그때 아, 그래요? 네, 고민 중 고민 동의한테 들어서 고민을 좀 하셨군요. 자, 우리 여름철 중식 보양식인데요. 그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요, 우리 롯데호텔 도림의 여름 특선 코스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 특선 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복 불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보 소스 민물장어가 있고요. 또 광동식 활 바닷가재 찜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가 이제 중국식 냉면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보통 여름철에 이 중식의 이 보양식들은 지금 얘기했던 뭐 이런 정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땅이 워낙 크잖아요. 네네. 땅이 워낙 크니까 딱 어느 지역이 뭐 그 중국 전체가 뭐 보양식이다. 뭐가 하나가 딱 특정하진 않아요. 예. 땅이 워낙 크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 럭셔리한 이제 우리 호텔이니까 네네. 뭐 불도장이나 예. 상어 지느러미나 예.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더 대중적인 거는 이제 장어. 예. 그다음에 뭐 요런 거를 많이 그 보양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복도 많이 하는데 예. 우리나라 전복과는 달리 중국 전복은 마른 전복을 많이 써요. 네, 많은 전복이.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영양가가 많고 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마른 전복이. 네. 전복 말린 거 요만 중국 이만큼 나온다니까. 그러면 몸물이 이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리면은 이게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아.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전복 하나에 뭐 비싼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요. 전복 이제 이게 한 500g 정도 되는 걸 말리잖아요. 그럼 사실 되게 작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굉장한 비싼 거,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말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조리하는데도 그걸 며칠 걸려요. 한 3일 정도는 이거를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불린다고 그러나요? 다시? 그렇죠. 불리고 찌고 삶고 단순한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이 전복 그 맛을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부가적으로 오리도 넣고 예. 돼지고기도 넣고 닭고기도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채소 같은 거 같이 넣고 오랫동안 찌거나 삶거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재료들을 또 직접 칼질하시는 게 우리 박은영 셰프님이시죠. 요새 그 홍보가 주방에서는 어떤 재료들 많이 좀 다루고 계세요? 요즘 뭐 전복도 많이 쓰고요. 전복. 뭐 관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해삼 요리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해삼 요리. 네. 어떤 거 쓰는 게 제일 힘드세요? 일단은 비싼 재료 사용하는 게 약간 좀 썰기가 조금 칼질을 그렇죠? 쫙 후다니지. 아, 조심하죠. 네. 칼질 잘못하면은 꼭 내가 먹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칼질 하다가 월급으로 뱉어내고. 아, 그래?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저기 루이에서 불도장 저 그릇째 다 깨가지고. 지난번 박은영 셰프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날씬하잖아요. 그래? 믿고 있어요. 몰래 먹어. 저 같은 사람이 주방에 있었으면 일하면서 그냥 계속 주워 먹었을 거예요. 계속 주워 먹었을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도 너무 비싼 재료들 뭐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우리 여경옥 상무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우리 중식에는 보양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중식은 다 보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 보양식이라는 거는 먹으면은 뭐예요? 남자가 주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화고네요, 화고. 먹는 게 보양식이에요. 네.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도 옛날에는 아이가 많았지만은 인구가 많잖아요. 15억이라는 인구.
보양식이니까 그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어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여름철에 굉장히 보양식이고 보통 이제 장어하면 한국식만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장어구이죠, 뭐 장어구이. 네, 그렇죠. 근데 중식에서는 장어를 어떻게 요리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튀겨서 공보 소스나 아니면 소스 뿌려주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중국 현재 가면 이게 조림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 조림. 네. 그래서 이거 간장이나 이게 이런 식으로 달달하게 짭조름하게 조림하는 것. 왜냐면 장어 종류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이 아주 가난한 실장어부터 네. 여러 가지 장어가 있어요. 예. 메뉴만 봐도 대여 가지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다 요리법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요리 먹느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군보 소스라는 건 어떤 소스인가요? 근데 궁보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사천 요리의 일종인데 예. 이게 장어가 좀 느끼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천 요리는 이게 좀 매콤한 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 궁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 궁보 기정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궁보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초대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닭고기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거를 관직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보 기정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그 조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걸 장어를 하는 거죠. 이 맛은 이 장어의 그 느끼한 맛을 좀 빼주기 위해서 튀겨서 기름을 좀 빼주고 여기에 매콤한 맛, 그다음에 살짝 단맛과 짠맛을 넣은 그런 맛을 내주는 거죠. 이 한 가지 튀겨서 기름을 뺀다는 게 이 한 가지. 맵고 달고. 그럼요. 튀기면 기름이 빠지죠. 튀기면 기름이 빠지죠. 근데 보통 장어를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보통 숯불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튀기는 거는 기름기 있는 삼겹살 같은 거 튀기면요 기름이 빠집니다. 기름으로 제압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옛날에 우리가 그 식용유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네. 기름을 대부분 돼지 기름을 썼거든요. 네. 그 비계를 가지고 기름에 계속 볶아요. 예. 계속 볶으면 결국 기름이 나옵니다. 비계는 아주 그 찌꺼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썰어가 그 물에 담갔다가 만두 쌀 때 먹어요. 굉장히 맛이 그렇죠. 되게 진한. 네,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기름 나오는 거는 그러고 요리하죠. 그러니까 장어를 튀겨서 그 위에다가 군보 소스를 같이 섞어서 섞어서. 네, 그 이제 고추도 넣고 막 해갖고 그러면 이제 장어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거죠. 장어가 사실 기름기 때문에 어떻게 먹으면 또 느끼할 수가 있어요. 잘 먹으면 바로 설사입니다. 바로 먹으면 설사하고. 네, 설사해. 생강하고 같이 안 먹고 뭐 장어 이런 장어만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 바로 내려오거든요. 기름기가 많아서. 예. 그러면은 우리 저 박은영 셰프님은 장어도 잡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잡아봤어요 한 번도. 못 잡아보셨어요? 아니 네. 그 칼판장이 모든 그 재료를 다 이 저 컨트롤 하신다며. 근데 이제 장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업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재료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가 좀 드물어요 저희는. 네. 아마 이제 사용하긴 해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요즘은 장어를 손질해서 와요. 손질해서.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어 잡으려면 이거를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안 하고 같은 거 뭐가 탁 모르게 뻗는데 민물장어 같은 경우는 목을 따고 배를 갈라도 꿈틀꿈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 모양이 나게끔 뼈를 도려내지 못합니다. 오르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목을 따가지고 쭉 저희는 전기 충격은 좀 잔인하니까 얼음물에 담가놔요. 얼음에다가. 그럼 얘가 이제 그 기절했다고 그래야 되나? 죽진 않고 장어 잘 안 죽잖아요. 그럼 이제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이제 목을 그 머리 있는 데를 찍어놓고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 쭉 해서 그 안에 있는 뼈를 발라내죠. 그런 식으로 잡죠. 그러니까 장어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보양식 또는 정령 뭐 이런 거하고 맞습니다. 매치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장어가 아무것도 안 먹고 2년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이게 자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 장어 자라들 있다면 뭐가 이게 빼는 것들 이런 것들 옛날부터 원형이 그대로거든요. 옛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원형이 그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자라, 장어, 거북이. 없어도 그냥 자기 안에 영양만 갖고 2년 3년씩 산다는 게 그렇게 물에 빠져나가. 자체 에너지를 많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보양식에 굉장히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식에서는 그 한번 튀겨서 장어가 갖고 있는 기름기를 좀 더 그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상무님 말씀하셨던 약간 매콤하고 또 짭짤하고 달콤한 이런 사천식 공보 소스. 그렇죠.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 호텔에서 나온 그런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 민물 장어 덮밥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그 호텔 중식당도 있고요.
또 뭐 어양 소스를 이용해서 그 장어 요리를 하시는 데들도 있는데 보통은 호텔에서는 그 중식당에서 많이 좀 튀기시는 것 같아요. 장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튀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이거를 중국처럼 그냥 이게 볶거나 조림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 먹기엔 좀 느끼할 수가 있어요. 느끼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잘 먹어도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덜 느끼하게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리를 많이 하죠. 좀 더 덜 느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름철의 중식 보양식이 이제 장어, 특히 사천식의 이제 그 궁보 소스를 이용한 그런 거 매콤하고 달콤하고 좀 짭짤한 그런 거 민물 장어 요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복입니다. 전복. 그 전복 요리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가삼, 해삼 전복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두치 소스 통전복, 어양 소스 통전복, 또 홍보가 보니까 구운 전복과 발채 버섯 소스, 그래서 뭐 발채 전복 이름들이 좀 어렵습니다. 전복이라는 재료만 가지고도 거의 뭐 수백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복도 굉장히 귀한 전복 그 재료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튀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고 아주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전복은 있다면서요. 저는 일식을 하니까 전복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그냥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그래요? 그리고 폐류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폐류는 확실히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익혀 먹는 게 저는 더 전복도 익혀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뭔가 이 감칠맛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생전복을 자연산 전복이라도 딱 썰어서 먹으면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 좀 나요. 맞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전복이랑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폐류랑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살짝 나는 그 비린내 자체도 삶아만 먹어도 저는 삶아만 줘도 그냥 생각보다 맛있어요. 삶아만 줘도. 자, 가상 해삼 전복이 있는데 여기서 가상은 어떤 의미죠? 가상은 집가자에다가 뭐 상식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흔히 해먹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천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도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살짝 매콤하게 먹으면 입맛도 없고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짝 매콤하게 볶아내는 거죠. 아무래도 사천 쪽이 날도 좀 덥고 그러니까는 뭐 매콤한 이런 것들이 입맛을 좀 땡기게끔 할 수 거기 자체가 이런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초랑 사천엔 산초랑 고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리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맛이 강하죠. 그러니까. 먹으면 혀가 얼얼해가지고 그죠, 매운 게 아닌 얼얼한 거 알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알이 맛이 나니까. 우리 여경옥 상무님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제 중국의 4대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박은영 셰프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지방 그 음식들이 본인 입맛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광동 요리? 광동 요리. 그냥 뭐 무난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사천 요리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저는 광동 요리가. 광동 요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 원래 재료의 맛을 살려요. 최고 덜 느끼하고. 근데 중국 요리 중에서는 기름이 제일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치 소스 통전복. 이게 아마도 그 전복은 전복이고 이제 그 뭐 쪄서 요리를 하시지만 그런 소스들이 어떤 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두치 소스는 어떤 소스인가요? 두치 소스라고 하는 거는 떠우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콩짜장 약간 검게 이제 된 걸로 그걸로 만드는 콩인데 이거를 이제 검게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중국말로 떠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두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두자가 이 콩두자를 아마 쓰나 보네요. 그래서 콩짜장. 네, 그렇죠. 오늘 소스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양 소스 통전복이 있는데요. 이게 어양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상무님? 어향도 이거는 사천 요리예요. 이것도 사천. 어양도 사천 요리인데 어양이라고 하는 게 생선의 향이라는 뜻인데 이건 사천 지방이 워낙 내륙이거든요. 거기 큰 강이 4개나 있어요. 근데 강이 더 많긴 한데 아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큽니다. 몇 미터 되는 그런 물고기도 많고 워낙 강이 깊으니까.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나오는 민물고기를 요리를 주로 이제 민가에서 많이 해먹는 게 어향이라는 소스인데 이 원래 민가에서 만드는 요리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흔히 먹는 거는 이름이 없잖아요. 예, 이름이 예. 없는데 청나라 때 사천 지역의 셰프가 그 북경에서 요리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이 사천 지역에서 민가에서 먹는 그런 조리 방법으로 고기 요리를 한 거예요. 예. 고기 요리를 해서 이름을 줘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 사천에서 생선의 요리를 많이 예. 해 먹으니까 생선 향을 내준다. 그래서 어양 소스 소고기 이런 이름을 지은 거죠. 생선 향을 낸 소고기.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스 이름을 어향이라는 소스가 이제 나와진 거죠. 아니 어향이라는 그 이름을 그 요리 앞에 어향자가 붙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향 가지도 예, 있고 그래서 이게 어향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어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생선 향을 잡아주려면 비린내를 그 잡아주려 다양한 맛을 다 넣어줘야 돼요. 향신료 되게 많이 들어가고 뭐 매콤한 맛도 새콤한 맛도 들어가고 달콤한 맛, 짠맛 여러 가지 맛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소스 이름을 어향, 그렇죠. 어향 소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 통전복을 이제 그 어향 소스를 입혀가지고 내는 게 이제 아마 어향 소스 그렇죠. 통전복이다. 뭐 전복일 수도 있고 뭐 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가지, 뭐 해삼, 되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홍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발채 전복. 네. 자, 발채 전복. 이거를 우리 박은영 셰프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발채 전복은 이제 전복을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약간 살짝 튀겨요. 그 다른 거 전분이나 이런 거 묻히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전복 자체를. 네, 튀긴 다음에 위에 발채 그 이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굴소스랑 엑소 소스로 가미해가지고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 전복 위에.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좀 보양식처럼 보여요. 보이고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어떤 이 전복 요리도 그 전복 자체의 어떤 그 전복 자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찌거나 아니면 이렇게 튀기는 정도에서 위에다 소스를 살짝 뿌려주는 뭐 그런 개념이네요. 네. 자, 전복은 아무래도 많이 쓰는 재료니까 우리 박은영 셰프님 직접 칼질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손에 쇠도 걸렁 보지. 쇠도 올랐어요? 전복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재료 손질하는 거는 어떠세요? 재료는 이제 뭐 저희는 그날 바로 활로 들어오거든요. 활전복 쓰시는구나. 바로 예. 삶아가지고 껍질 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손질 깨끗이 해놓은 다음에 그날 바로 쓰죠. 그날. 네. 역시 호텔에서 활전복을 쓰시는구나. 네. 활이나 죽은 거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죽은 것들은 요즘 바로 냉동시키거든요. 급속 냉동. 예. 보통 요즘 신미 11미가 29,000원, 32,000원대 나옵니다. 신미 11미? 1kg에. 1kg에. 예. 10개, 15개. 그 정도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신미는 큰 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전복을 활전복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그 씻고 손질하고 뭐 그 자르고 익히고 뭐 이런 어떤 재료들을 쓴다. 이게 전복이 얼핏 보면 이렇게 그 칼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느낌에. 밑에 내장 떼면 이렇게 볼록 돼 있고 이렇게 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잡는 사람이 밑으로 돌려가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스킬 따라 다른 거니까. 스킬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도 뭐 그 우리가 중식에서는 보양식 하면 뭐 장어는 저는 중식 장어는 조금 생소했고요. 아무래도 뭐 전복하고 해삼, 전복 해삼을 많이 먹죠. 물론 뭐 불도장이나 대표적인 메뉴도 있지만 전복 해삼을 주로 많이 먹죠. 전복 사실은 해삼이 더 비싸죠. 해삼이 그렇겠네요. 해삼이 뭐 그 우리나라 가격으로 뭐 1kg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국산. 국산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중식에서는 전부 다 또 건해삼 쓰시는 거죠? 건해삼, 건해삼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해삼의 강도가. 건해삼이 이걸 이제 잡아가지고 잡으면 굉장히 거의 뭐 팔뚝 길이 정도 많아요. 그럼 이거를 삶습니다. 삶고 소금물에 넣고 막 삶아요. 삶은 다음에 하루 건져서 다음날 또 삶아요. 똑같이 소금을 넣고. 그대로 이걸 말리게 되는데 두 번 삶고 나면 얘가 해삼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햇빛에 말려요. 햇빛 3주 정도를 말리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작아지는 걸 그거를 다시 불리는 거예요. 불리면 이렇게 불리죠. 불리면 그 기존의 원래 해삼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커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중식의 요리법이 물론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그런 냉동 기술이라든지 뭐 도로가 뭐 해서 활